연간 2만 킬로 주행했을 때 익스클루시브는 약 64개월, 5년하고도 4개월을 더 운행을 하셔야 그 가격에 대한 갭 차이를 메꿀 수가 있고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5개월을 더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69개월을 운행을 하셔야 가격에 대한 갭, 그리고 연비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오토 서브누입니다. 오늘은 이제 팰리세이드의 연비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가 공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공개가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최저가 견적도 정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7인승 모델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연 연비가 어떻게 세팅이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림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휠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1륜이냐 그리고 4륜구동이냐 18인치냐 21인치냐 휠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다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1륜구동의 18인치가 연비가 제일 좋습니다. 복합 연비가 14.1이에요 이 정도 수치라면 상당한 수치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또 사이즈가 큰 차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 이 연비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18인치에 빌트인 캠을 추가한다.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빌트인 캠을 추가하게 되면 연비가 하락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악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연비가 하락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혹은 전기 차량이나 두 차종은 연비 하락이 조금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제조사에서 발표한 수치가 0.2가 떨어져서 13.9예요. 그리고 20인치 1륜구동의 20인치 복합 연비가 12.7.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낮아진다고? 다른 차 아니에요? 파워트레인이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인치 휠이 사이즈가 2인치가 늘어났다고 해서 12.7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1인치도 연비가 떨어지겠죠. 12.5인치로 떨어지고요. 4륜구동의 18인치 12.5, 4륜구동의 20인치 11.4, 그리고 21인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팰리세이드 한 차종으로 연비 등급이요 3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18인치 휠에 2륜구동 이 들어간 팰리세이드만 취득세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AWD 20인치가 연비가 11.4. 그래도 명색이 하이브리드잖아요. 아무리 배기량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또 큰 차라고 해요. 그래도 명색이 하이브리드고 듀얼 모터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1.4라는 연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냥 너무 아쉽다. 그러면 진짜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가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을 가지고 유류비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연 2만 킬로 기준 했을 때 가솔린 1,589원 기준으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륜 18인치 그리고 2륜 20인치 월 유지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최저 18만 7천원부터 최대 2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 이상이 월 비용이 차이가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갭을 메꾸려면 어느 정도로 팰리세이드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를 계산해 봤습니다. 트림별 가격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구분하기 위해서 7인승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솔린 7인승 익스클루시브 1륜구동이죠. 4,516만원, 캘리그래피 4륜구동 6,034만원짜리, 그리고 하이브리드 7인승 5,146만원, 그리고 캘리그래피 4륜 6,664만원입니다. 트림별의 차이는요, 익스클루시브가 553만원, 캘리그래피는 63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개소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630만원의 금액 차이에서 553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연간 2만 킬로 주행했을 때 익스클루시브는 약 64개월, 5년하고도 4개월을 더 운행을 하셔야 그 가격에 대한 갭 차이를 메꿀 수가 있고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5개월을 더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69개월을 운행을 하셔야 가격에 대한 갭, 그리고 연비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연비만의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공유주차장 혜택이나 공항주차장 혜택,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정숙하고 출력 자체가 훨씬 더 여유로울 겁니다. 추후 중고차를 매각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가솔린이 인기가 좋을까요?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갖고 가는 그 강점이 연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산은 네, 개인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정말 장점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출력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1.6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을 했잖아요. 그 덩치가 큰 카니발마저도 1.6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2.5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출력 자체가 상당히 높죠.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엔진과 카니발 1.6 하이브리드 엔진의 출력 비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180마력에서 262마력 차이, 80마력 차이가 나게 되고요. 토크 차이가 한 9토크 정도 차이가 나요. 모터 출력은 비슷한데요. 토크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복합 연비는 비슷합니다. 캘리그래피로 들어가게 되면 연비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니발을 운행을 했을 때 오너분들이 느끼는 고충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좋고 조용하고 다 좋은데 출력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앵앵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한다면 연비가 조금 더 나빠도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출력이 작은 출력 차이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출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 이 파워트레인만 보면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다면, 단기 렌트로 진행하신다면 가장 최저가 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60개월 기준에 2만 킬로 기준입니다. 세 가지 견적 준비해봤고요. 무보증, 보증금 30%, 상납금 30%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트림은 두 가지 트림으로 준비해봤는데요. 9인승과 7인승,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로 준비해봤습니다. 켈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가성비 좋은 익스클루시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보증 기준에 했을 때 6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보증금 30% 넣게 되면 60만 원 초반대, 선납금 30% 넣게 되면요 30만 원 후반대부터 40만 원 초반대에 이용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견적 자체가 최저가 견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비교를 하실 때에 이 기준을 삼아서 비교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견적보다 비싸다, 그럼 진행하지 마세요. 이 견적보다 저렴한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서 견적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한테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교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내가 구매할 차량을 합리적으로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